원장님, 연골 주사 맞으면 진짜 연골이 다시 막 생성되나요? 진짜 그 얘기 해주신 분 누군지 진짜 궁금하네요. 연골 주사는 그냥 연골 사이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잡는 안선생 안광중 원장입니다. 어깨, 무릎, 관절이 망가졌을 때 연골 주사를 정말 많이 맞으시죠? 병원에서 좋다고 해서 많이들 맞으시는데 막상 그 연골 주사가 뭐냐고 물으면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연골 주사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아셔도 지금 겪고 있는 관절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연골 주사라고도 하고 뼈 주사라고도 하던데 이거 많이 맞아도 괜찮을까요? 연골 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분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맑고 투명한 액체예요. 실제로 만져보면 되게 미끈미끈하고 그런 액체인데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피부과에서 많이 시술했던 물광 주사라고 있어요. 같은 성분입니다. 자주 해도 심지어 별다른 부작용이 안 생기는 정말 안전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안심하셔도 되고, 보통 무릎 관절염 때문에 이런 그 연골 주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진짜 들어가는 것 같구나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무릎 관절에 깔아주는 게 바로 이 연골 주사예요. 왜 그러냐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가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는 거잖아요. 근데 연골이 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활액이 성능이 떨어져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 오일도 갈아주지 않고 너무 오래 쓰게 되면은 점도가 떨어지죠. 끈적끈적하던 것이 오히려 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호를 해주지 못하죠. 윤활 능력이 떨어지니까.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은 그런 관절 안에 있는 관절에게 윤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 바깥에서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건 자주 맞아도 상관없어요? 자주 맞아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런 해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보험 관계상 6개월에 한쪽 무릎당 3번씩 가능합니다. 또 6개월이 지나야 또 3번이 가능하고, 근데 사실 뭐 자주 맞아도 주사 바늘 찌르는 그런 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 얼마나 안전하냐면 인공 눈물의 원료이기도 해요. 인공 눈물도 결국에는 윤활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안전한 성분이니까 맞으면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주변에서 정말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이거 맞아도 되는 거냐, 주변에서 맞지 말라고 한다, 그런 말 다들 하시는데 연골주사는 정말 안전한 성분의 주사제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뼈주사라고 또 그 유명한 주사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스테로이드제인데, 스테로이드 하면은 다 거부감부터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또한 신이 내린 축복 같은 약물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훌륭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물이 그렇듯이 남용을 하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쓸데없이 많이 썼고 안 써도 되는데 썼을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명이 뼈주사라고 붙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관절 사이에 넣으니까 뼈주사라고 이렇게 부르신 건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너무 많이 하면 뼈가 뭐 녹는다 뭐 이런 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막 녹아내리는 건 아니고,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많이 맞아야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이유는 재생되는 그 효과를 얘네들이 눌러요. 맞기 때문에 당장의 염증이 줄어들어서 통증은 줄어들지만 재생도 같이 중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관절이 아니더라도 과도하게 스테로이드를 오랜 시간 많이 맞게 되면은 뭐 골다공증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면역도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기도 하고, 뭐 억지로 내려서 치료하기 위해서도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또한 아주 극심한 염증이나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써주면 정말 좋은 치료제입니다. 다만 남용만 안 하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을 구성하는 뭐 인대, 뭐 힘줄, 뭐 연골 조직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수술을 먼저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이런 조직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프롤로 치료입니다. 그럼 프롤로 치료는 어떤 치료냐? 많이들 다쳐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어쩌다가 뭐 가벼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어디가 살짝 찢어질 수도 있고 벗겨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굳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뭐 특별한 걸 뭐 하지를 않아도 씻어만 주고 냅둬도 시간이 흐르면 딱지가 생기고 그 안에서 조직들이 다 되살아나죠. 그게 바로 자연치유죠. 자연치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자연치유 과정을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인대하고 힘줄에 그런 자연치유 과정을 자극할 수가 있는데, 그 치료 방법이 바로 프롤로 치료입니다.
미세하게 손상된 조직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해서 발생된 염증으로 자연 치유 과정이 더 빠르게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손상된 조직이 다시 재생이 되게끔 하는 게 바로 프롤로 치료의 목적입니다. 약물이 염증을 일부러 발생시키는 거라면 뭐 부작용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염증이라는 게 사실은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염증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그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훅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염증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재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적절한 정도의 자극을 줘야 되는데, 적절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을 오래전부터 시도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다른 화학 물질들은 통증도 너무 심하고 화학 물질에 대한 부작용도 생기고 해서 결국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가장 부작용이 없는 그런 약물을 찾게 됐는데, 그게 바로 고농도 설탕물입니다. 바로 포도당용액. 그게 프롤로 치료의 증식액, 그러니까 프롤로 치료 용액입니다. 결국에는 설탕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설탕물은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에 직접 주사를 하는 거라서, 이게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도 그런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당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두 군데 굳은 살이 있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주사를 하도 이렇게 잡고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은 살이 배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프롤 치료를 해드렸지만, 주사가 아픈 거를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이죠. 아프다고 하는 것 말고는 이 용액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 무슨 뭐 쇼크가 왔다든지 알러지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프롤로 치료를 누구는 효과를 봤다, 누구는 못 봤다, 이게 말이 되게 갈리는데, 진짜 프롤로 치료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엔 주사를 어디에 잘 찔러 넣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해부학적인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해부학적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확신을 갖고 여기에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그 목표물이 여기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바늘을 쭉 찔러 넣을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팔꿈치 같은 얕은 부위는 쉽죠. 바로 여기니까 여기다 해버리면 되는데, 예를 들면 목이나 허리, 아니면 뭐 고관절, 무릎도 이 십자인 같은 데 치료할 때는 깊게 찔러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를 할 때는 해부학적인 지식이 일단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여기에 뭐가 확실히 있고 여기는 위험한 뭐가 없고 여기는 위험한 뭔가가 있으니 돌려서 이렇게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일단 준비돼 있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바늘을 충분하게 깊게 넣어서 끝까지 인대나 힘줄에 바늘 끝이 딱 닿아서 찔러 넣을 수 있을 자신감이 일단 생겨야 돼요. 거기까지 자신감이 생기려면 정말 공부도 계속 많이 하고 정말 많이 경험이 쌓여야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해부학을 또 다시 자세히 공부해야 된다. 정확한 병변 부위에 과감하게 주사 바늘을 넣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사의 숙련도도 중요하고 해부학적인 이해도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사가 몇 방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팔꿈치 같은 이런 작은 부위는 범위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요 부위만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되지만, 허리나 목이나 뭐 고관절, 무릎 같은 경우는 어디 하나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한 군데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문을 10년 동안 열고 닫기를 반복하다 보면 문 고리만 달랑 고장 나는 게 아니죠. 문 경첩도 어디선가 나사가 풀리는데 요거 하나만 달랑 풀리는 게 아닙니다. 나사를 쪼여보면 아시겠지만 얘도 돌아가고 얘도 돌아가고 줄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거나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구조물들, 인대나 힘줄들은 일일이 다 주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정말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주사 바늘 몇 번 찔러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리 같은 경우는 뭐 100번 이상도 찌르는 것 같아요. 목, 허리 같은 경우는 무릎도 뭐 거의 100번 찌르죠. 그 정도로 많이 찌르고 주사 바늘을 여러 군데에다가 찔러 넣어서 중요한 부위마다 일일이 다 용액을 넣어줘야 골고루 나사가 쪼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해진 부위에 전체적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서 강화를 시켜야 근본적으로 통증의 뿌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뭐 치료하기 전에 환자분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많이 찔러 넣을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많이 찌르니까 물론 환자분들은 아프시겠지만 그 치료의 결과는 역시나 달콤합니다. 오늘은 연골 주사의 진짜 효과,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프롤로 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를 드리자면, 연골 주사, 뼈 주사, 스테로이드 이런 치료는 일단 연골 주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거의 뭐 부작용도 없고, 그 다음에 윤활 작용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그 다음에 뼈 주사 같은 경우는 너무 아프시면은 필요에 따라서 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죠. 그래서 통증을 너무 오래 갖고 계시거나 잘 낫지 않는
그런 관절 통증은 프롤로 치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치료를 받으실 때는 좀 아프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통증 잡는 안선생 안광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